우리 오늘 설명회를 맡아주실 조합원 한정기 심화부 1차 조합장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윤입니다. 정말 이 밑에 지금 못 들어오고 계신, 지금 접수하고 계신 분들이 좋게 한 5, 60명 이상이 계속 지금 밀려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조합원님들의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진짜 고민이나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 아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 아마 각 언론에서 거의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뜨거운 감자고 이 국토부 서울시 서초구청은 정말 난립니다. 오늘 제가 충분히 그 전에는 너무나 급비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오픈할 수가 없었고요. 오늘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먼저 설명드리고 총회는 거의 질문 없이 일사질로 바로 빨리 끝내서 오늘 서초구청에 정관 변경 신고하고 관리소급 변경 신고까지 끝내고 내일 정식 아침에 아니면 오늘 저녁 때라도 계약서 도장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4개 안건이 전부 다 똑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셔도 지금 제가 설명드릴 때 이따 질의 시간 있으니까 그때 질문하시면 되고 이따 총회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그냥 일사천리로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시기 신문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먼저 신문을 몇 개만 좀 보겠는데요. 어찌됐든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자님들 많이 오셨는데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이후에는 분명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코앞으로 다가온 분양가 상한제 오늘 관보에 게재가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아마 늦어도 11월 한 10일쯤이면 제1번으로 반포동이 먼저 지정될 거고요. 우선 반포동, 개포동, 잠원동 쪽이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면 원베이지 일반 분양 통매각 강행 29일 총회 오늘 나왔고요. 곤베이 상한자 피해 통매각 시도했지만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 안 된다. 부정적인 의견이죠. 일반 분양 통매각 분양가 상한제 넣나?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 개정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상한제 이 통매각에 대해서 서울시 재건축 통매각 원천 봉쇄 안 된다. 분양가 상한제 법적 갈등 예고 조합 강행 서울시 형사고발 아주 조합장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때리겠답니다. 일반 분양 통매각 안 된다는데 강행 이유는 이게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정부 정책이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냐. 의도가 불순하다. 강남 재건축 상한제 피하려고 분양 일반 분양 통매각 정부에서 제동 상한제 논란 확산 조합 통매각 강행에 정부 불가 맞서 예. 그런데 공동기본이라도 아니 그런데 제가 한 사람만 들어가지 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잠깐만. 참관이라도 어떻게 주라고 그러세요. 자, 장례 정리돼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강제로 반값에 분양하라니 통매각 하려는 재건축조합 형사처벌하겠다. 서울시. 이 매일경제 제가 좋아합니다. 역시 조합원 반값에 일반 분양하라니 저상권 침해 그나마 좀 우호적인 이런 기사가 매일경제에 나왔네요.
자, 본격적으로 일반 분양 주택 일괄 매각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괄 매각이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16항에 의해 일반 임대사업자에게 일괄로 통으로 매각한다 해서 통매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특별법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계속 후분양을 한다라고 해왔죠. 후분양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후분양하면 거의 8천 예상했습니다. 8천만 원. 그랬더니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분양가 상한제를 그것도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후분양을 못하죠 이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 4월 말까지 유예시켜줘도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착공이 아무리 빨라도 내년 5월 말이죠.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신청하려면 착공이 된 이후에 신청을 하는데 착공 자체가 아무리 빨라도 지금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리 빨라도 5월 중순이기 때문에 4월 말까지 6개월 유예를 줘서 허그한테 분양을 받으면 허그 보증으로 분양을 받으면 평당 약 한 5천까지는 가능합니다. 그거라도 어떻게 해볼 수 있으면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는 그것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일반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저희가 한다면 2,800이 됩니다. 여러분 신문 보셔도 아시겠죠. 우리가 가만 놔둬서 후분양을 하면 8천만 원짜리를 2,800만 원에 일반 분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조합원도 4,800만 원을 분양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2,800만 원에 분양을 하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뒤져서 찾아낸 게 이 통매각인데 이 일반 매각 추진 이 결과를 보면 진짜로 10월 말 11월 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딱 맞춰서 기습적으로 네가 진행했습니다. 10월 1일날 입찰 공고를 하고 10월 10일 1차 입찰이 한 회사도 안 돌아서 유찰이 됐습니다. 이거는 통으로 매입할 회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월 10일 2차 입찰 공고인데 그리고 18일날 입찰 받았다니 2차도 역시 유찰 한 회사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18일날 다시 3차 이제 수익 입찰 공고를 해서 10월 21일 수익 입찰에서는 한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한 회사가 들어온 걸 오늘 책자에 급하게 21일 날 10시에 마감해서 오후에 그래서 책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도 인쇄해서 이 사후함권만 따로 보낸 거고요. 그리고 오늘 임시총회 하고 오늘 임시총회 끝나면 바로 경미한 정관 변경 신고, 경미한 관리청 변경 신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때 아니면 내일 오전에 이 업체하고 최종 계약 체결을 하면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딱 지정하고 나면 이 법이 이 통매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하기 전에 계약까지는 끝내야 돼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이제 충분히 됐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설계를 지금 변경하고 있는데 변경 전걸로 일단은 계약을 할 거고요. 설계가 변경돼서 최종적으로 일반 분양 숫자가 합격이 되면 변경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해서 346세대 약 12,410평 정도가 일반 분양 면적이 되고 요걸만큼을 이제 통으로 매각하는데 일단 이번에 그 계약 체결할 업체하고는 6천만 원의 계약 체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6천만 원. 자, 관리청 우리 계획할 때가 일반 분양을 5,069만 원, 5,070만 원에 분양하는 걸 보고 분양할 걸로 예상하고
우리 추가 부담금 환급금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5,07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6,000처럼 우리가 5,070을 넘어가서 분양을 하면 우리 추가 부담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됐을 때 아까 2,8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합원들은 34평을 분양받는데 17억 정도의 돈을 내는데, 우리 조합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반인들한테는 10억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여기 기자님들, 정말 기자님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잘 좀 들으셔야 돼요. 이걸 누가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편법도 아니고 정부 특별법, 법을 찾아내서 하겠다는데 이 나쁜 놈들 이거 정부 정책에 반하게 이 형평은 죽여버리겠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6천에 총매각을 하면 관리처분 계획보다 1,154억 원이 늘어나서 세대당 4,722만 원이 추가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1,154억이면 이거를 그냥 단지에 고급화했으면 어마어마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사를. 자, 그 다음에 시에서 비를 빼면, 시에서 정부 얘기대로 2,800만 원 분양가 상한대로 계산하면 3,970, 약 4천억이 줄어듭니다. 세대당 1억 6,250만 원이 손해입니다. 세대당. 그 다음에 B에서 분양가 상한대에서 관리처분 계획, 우리가 만약에 통매각을 정부 얘기대로, 서울시 얘기대로 이 통매각을 못하고 포기하고 분양가 상한대로 했을 때 5,070만 원에서 2,800만 원 뺀 이만큼이 이제 우리는 손해보는 거죠. 요게 2,569억, 세대당 1억 500만 원씩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평형을, 예를 들어 32평이 33평을 가는데 뭐 1억 5천 2억을 내는데 여기다가 다시 1억 이상을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1억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평수를 가는데 한 3억 4억을 내고 그 3억 4억 가지고 일반 부장들을 보태줘서 30억짜리를 10억에 부장하라는 거죠. 우리가 입주하면 30억인데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여기 부정적으로 계속 써오셨던 우리 기자님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국토부 서울시 주장입니다. 일괄 매각 절대로 불가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신문에 서울시 조례 위반이다. 그랬더니 웃기잖아요. 특별법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과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설명이 들어갔어.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변경해야 되고 사업시행 인가를 변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변경해야 된다. 세상에 분양을 하는 거를 일반 분양에 통계하는데 정비구역을 왜 변경하죠? 요것도 쏙 다 들어갔어. 사업시행 변경도 쏙 들어갔어. 일단 갖다 붙여요. 그리고 신문에 내요. 이 조합이 이렇게 키우는 데들 도저히 불가능한데 억지로 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내야 돼. 이제 지금 이게 마지막입니다. 너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해야 되는데 서초구청이 내줄 것 같아? 예를 들어 11월 12일 정도면 너 이제 반포동은 이 상한제가 지정이 되는데 지정될 때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변경 인가를 안 해주면 너네는 아웃이야. 이 통매각은 지금 이 얘기예요. 유일하게. 자, 관리처분 변경을 정식으로 하려면 1개월 전에 통보하고요. 관리처분 총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또 공람을 하고요.
그리고 인가 신청해서 쟤네들이 인가하는데 60일 내 인가 주면 한 3개월, 4개월 걸려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이미 관리처분 변경 인가에 해당된다는 이미 우리는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신문에 모든 거에 법이고 뭐고 다 입안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가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지난주에는 거의 매일처럼 불려다녔어요. 조합장 들어와봐. 그 다음에 시공사 삼성, 또 서울시에서 공사하기 싫어? 삼성 들어와봐. 그 다음에 아주 쥐약인 설계사도 들어와봐. 정비업체 들어와봐. 다 들어와서 5만 협박 공갈을 다 해요. 아니 이렇게 법으로 깨끗하게 안 되는데 왜 공갈 협박을 하죠? 오늘 또 공문 또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착실하게 메일까지 보내줘요. 야, 형, 우리 벌칙 몇 당 몇 토에 의해서 조합장하고 임원 얘네들은 2년 이하의 벌금, 징역이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너네 고발할 거야 라고 아주 메일까지 보내줘요. 요즘은. 아니 서울시가 이렇게 메일처럼 공문 보내줍니다. 이런 거는 정말 처음 봤어요. 자, 여기서 서울시가 검토를 이 137조 6항이 뭔지 아세요? 45조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1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 이 사람이 요거를 처벌받는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지금 여러분 오늘 총회 거쳐서 그리고 도장 찍었잖아요. 지금 이거 안 걸리죠? 그런데 여기 총회 하기 전까지 입찰하고 이거가 여기에 걸린다. 추진한 했으니까 너는 총회까지 오기 전 과정까지가 너는 법 위반했다.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나요? 이런, 그러니까 아주 어린애 그 겁주듯이 아주 법에 대한 입법 모르는 사람 취급해요. 지금 이렇게 겁을 줘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반성하니까 이제 도덕법 결국은 제113조 감독에 관한 조항으로 이제 협박을 합니다. 모든 것은 국토부 장관은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 변경, 임원의 개선 공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감독 기능을 작동하겠다. 아니 법대로 하는데 감독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죠? 자, 서울시가 수시로 조합 관계자를 호출해서 고발, 인허가죠. 얘네 지금 실제로 인허가를 안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심의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건축심의 통과해서 사업시에 인가를 신청하려면 우리가 특별건축구역에 고시를 해줘야 돼요. 이 고시를 지금 이 얘기가 나오면 고시 딱 주려고 할 때쯤 이게 나와져가지고 20일 전부터 이거 안 내주고 딱 석상서에 넣어놓고 있어요. 니네 인허가 내주나 봐. 인허가 안 내주면 공사 못하죠. 착공 안 됩니다. 사실은 또 문제는 심각하게 있어요. 결국은 잠실 진주가 저희를 따라서 일주일 뒤에 이걸 시작하다가 잠실 진주 조합장은 손 들어버렸어요. 자기가 뭐 2년 깜빵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것뿐이 아니고 뭐 정치권에 우리 뭐 조합에 관련된 정치권 뭐 서초우성 정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압력을 넣고 있어요 지금. 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뭐냐면 정부 정책의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조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재산 30억짜리를 10억에 분양하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법대로 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불순한 조합이다. 조합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조합은 투기 세력이 아닙니다. 자,
우리 조합은 어떻습니까? 중층이죠. 별 수익 없어요. 주로 제일 많은 평수가 19, 24, 30평. 강남에서 좀 소형평 단지예요. 그 다음에 기존 평수 분양하는데 수억씩 추가 부담을 해요. 그죠? 자, 22년 만에 우리 입주합니다. 2025년이면 23년 만에 입주하는 거예요. 2002년에 추진이 시작해서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 재건축 하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20몇 년 동안 참고 기다렸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사실은 반포동에서 나는 섬이라고 보는데 이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조합원들이 내가 볼 때는 7, 80% 이상입니다. 우리가 투입금입니까? 내가 조사하니까 평균 연령이 62세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20년이 넘어요, 평균이. 이거 하나 재건축을 바라보고 20년 이상 살아왔는데 세상에 니네는 똑같은 평을 가는데 몇 억씩 돈 내고 그 돈 낸 걸로 가지고 생판 모르는 일반 분양자들한테 30억짜리 10억에 팔아라. 그 다음에 소급 적용이 부당합니다. 자,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2주 전에 원래는 법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처럼 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고 가리처분 인가 난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현재 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바꿔버렸죠. 소급에서 이 법이 시행할 때까지,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딱 했을 때 가리처분 인가 신청 안 된 데는 무조건, 아니 일반 분양을 하지 않은 단지는 무조건 다 적용하게 소급적으로 시켜놨어요. 자, 우리는 법을 믿고 정부를 믿고 분양가 상한제 피했고 초과이익 환수율 피했기 때문에 2주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2주할 때 야,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하고 소급 적용하면 너네들 2,800만 원에 분양해 라고 해줬다면 2주 했을까요? 당연히 기다려야죠. 당연히 기다려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왜 우리가 2주를 하고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정부를 믿고 정부 정책을 믿고 2주를 했어요. 이제 2주 했으니까 되돌아올 수 없잖아요. 이제는 다 걸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세종시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되돌아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단지가 몇 개밖에 안 돼요. 서울시에서. 이런 단지는 제외시켜달라.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정부는요, 걔 헛소리하지 마. 그건 네 사정이고. 자, 그 다음에 얼마나 사유재산을 침해했나 한번 볼까요? 기부천합 15%가 6,700억인데 이거는 정말 평당 1억만 잡아도 6,700억이고요. 우리 1억 정상적으로 훨씬 더 갑니다. 거의 우리는 기부천합으로 1조 뺏겼어요, 벌써 정부한테. 그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실제로 우리 앞으로 기준에서 24억 25억 갑니다. 지금 24억 25억 가는 거를 한 채당 1억 7천에 서울시한테 팔아요. 건축비만 받고. 근데 이걸 받아야 서울시는 임대료를 7억을 넘게 받아요. 이게 양아치네.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하나 여기 평양에서는 가능한 일 같아요. 평양. 맞아요. 거기 141세대인데 요 차액을 계산하면 3,122억도 갖다 바쳤어요. 1조 3천억 이상을 이미 우리는 갖다 바쳤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조합원 분양가 4,800만 원에 34평 기준으로 17억의 조합원도 가지고 가는데 다시 또 일반 분양한테는 10억 돈도 안 받고 9억 얼마에 분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분양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앞으로 34평이 엊그제 신문 봤죠? 34억의 계약
된 거, 평당 1억. 그럼 우리는 더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럼 34억짜리를 그것도 서민은 못 받아요. 강남의 부자들만 분양받을 수 있어요. 10억이니까. 강남에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부자들, 운 좋은 부자들한테 입주하면 34억짜리를 9억 몇천에 분양하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 우리 진짜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요 이미 이 건축은 못하는데 허브가 잘 다져놨어요. 그냥 천막 치고 거기 들어와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기자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저희가 지금 이 인허가를 진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4월 말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면 서울시 네가 한 2개월만 인허가를 단축시켜줘. 그러면 내년 4월 한 초까지 인허가를 다 마치고 착공하고, 그러면 내년 4월 말 이전에 분양 신청을 하면 다만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기간 동안 하게 되면 평당 5천인 정도 가까이는 받아요. 그렇게 6개월 유예 연장시켜줬잖아요. 서울시한테 야 네가 2달만 좀 당겨서 우리가 내가 그럼 5천만 원에 분양할게. 통매각 안 하고. 그건 못해. 아주 뱉잖아요, 아주. 자, 그러면 네가 국토부한테 얘기해. 6개월 말고 한 9개월만 연장해달라. 그래서 내년 한 3월 말, 내년 4월 말인데 내년 한 7월 말까지 분양 신청을 하면 분양가 상한 제거 안 받고 홀크 상태로 분양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정부는 이런 거 아주 뱉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고 너는 통매각 하지 마. 그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여기서 이 법을 보면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민간 메인 임대주택입니다. 이게 보면 장기 일반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 공공연이나 아닌 주택을, 그러니까 공공지원 민간임대, 우리같이 민영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사가지고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번에 입찰해 준 거죠. 그런 민간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통으로 팔 수 있는 조항이 이 특별법의 18조 제6항입니다. 주택법 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조항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로해놓고 뭐라 했어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제외한다. 이게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가 11월 10일 날 적용, 우리가 반포동이 적용되면 11월 10일 이후에 이거를 도장 찍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비리에 추진해서 한 달 이내에 콩먹듯이 이렇게 통일했는데, 여러분 책자 받고 우리 서면 냈는데 일주일도 안 돼요. 그죠? 이번에 제일 짧았죠? 근데 내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의 서면이 아주 역대사상 가장 많이 왔어요. 우리 조합원들의 심정이 이래요, 지금. 정말 여러분 내용 하나도 모르고 내준 거잖아요. 그죠? 설명은 제가 여기 나와서 해준다고 했어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서면 넣으시라고 했어요. 근데 다 알아서 다 찬성했고 한 2,300명 중에 한 10명만 반대했더라고요. 그 10명만 기억할 겁니다. 자, 이 특별법은 아까 54도 1항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주택법 54조 한번 보면 이렇게 돼요. 구토를 정하는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정하는 바는 주택 건설 공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육냐 보훈대사 어쩌고저쩌고 그 밖에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대상자의 국토교통비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입주자 모집 조건 등에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부할 수 있다. 어찌됐든 일반 분양에 관계되는 이 내용이 주택법 54조입니다. 그 다음에 도정법을 보면, 자, 도정법에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처분 해놓고, 다 조합원 자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시행 계획에 정하는 목적에 의하여 그 자녀분을 보호유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이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게 일반 분양하라는 겁니다. 이 도정법이 일반 분양하라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통매가 하면 안 된다는 게 이 조항을 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7항에 보면 2항부터 6항까지 규정에 따른 공급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그러니까 조합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고 남은 주택 일반 분양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2항부터 6항까지 규정에 따른 공급 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하듯이 이제 그 외의한테 공급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8항에 보면 이 7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 방법 절차 등은 주택법 다시 54조를 준용한다. 주택법 54조에 따라서 이렇게 일반인한테 공급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주택법 54조 이건데 여기 18조와 6항에서 54조에 따른 사업자가 이걸 같은 조 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어떤 경우든 54조는 통매각할 수 있다고 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도정법 74조 관리처분 인가. 자, 여기서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저희는 오늘 신고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경미한 사항을 보고 경미한 그냥 신고는 뭐죠? 오늘 신고 접수하면 신고는 끝났어요. 그죠? 그럼 신고한 이후에는 우리 도장 찍으면 되죠. 제18조 제14조 1항 각부의 예의 단서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등의 공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아까 이 경미한 변경은 아까 한 1개월 전에 통지하고 총의하고 공람하는 절차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경미한 변경일 때는 그런 절차가 다 생략되고 74조에 의해서 신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정관이 제1호안건으로 바뀌게 돼 있죠. 1호안건에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사항에는 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저희는 신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1호안건에 대해서 오늘 정관도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할 겁니다. 관리처분도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합니다. 여기 도정법 시행령 보면 제61조 관리처분 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란 뭐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부에 해당되는 걸 말한다. 여기서 다음 각부란 거는 이 2호에 보면 40조 3항에 따른 정관 및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변경에 따라, 그러니까 정관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정관이 경미한 변경이었으면 관리처분은 자동으로 경미한 변경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서울시는 관리처분을 경미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인가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법적으로 정관이 이걸 바꾸는데 이게 경미한 거냐 중대한 거냐만 법으로 다퉈주면 돼요. 그래서 정관이 경미하다 그러면 이 조항에 따라서 정관이 바뀌었어.
통매각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동으로 관리처분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해 안 되시나요? 이해되시면 박수 치세요. 자, 그래서 정관 우리 책자에 있는 겁니다. 주택공급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주택공급에 따라야 하고, 그 다음에 추가했죠. 총회 결의를 받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법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는 걸 추가했어요. 이 추가한 게 중대한 거냐, 경미한 거냐만 이제 법으로 따지면 돼요. 이게 경미하다고 하면 법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게 경미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관리처분은 그냥 자동으로 경미한 걸로 돼 있죠. 그래서 관리처분도 딱 한 군데. 책자에 보면 제16조 채비시설의 처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반에게 분양하거나 하며, 일반에게 분양하며. 그거를 일반에게 분양하거나, 아까 똑같이 총회 결의를 받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1항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라고 추가로 해놨어요. 요거는 정관만 경미한 변경으로 통과되면 이거는 따질 이유도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착공, 입주 등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정부 하는 행태 보면 모르겠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끝까지 아주 질질질 밟다가 이게 진짜 심했구나 하면 그때 풀어질지 모르겠어요. 다 징그러운 놈들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착공이 뭐 아까 인가 아니면 착공을 못해요. 그러면 진짜로 다시 5월에 착공하는 게 6월, 7월, 8월, 9월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안 주면. 자, 그런데 서울시 인허가라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특별구역 지정 고시 책상 서랍에 있는 지가 지금 20대 이거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못하는 거야. 지금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다음 달 말쯤에 총회를 한 다음에 12월 초에 신청하려고 해요. 앞으로 시간이 좀 있긴 해요. 그 다음에 구조심의, 불토심의, 자질구레한 심의가 있어요. 착공할 때까지는. 이런 거 할 때마다 2달, 3달씩 잡아버리면 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또다시 착공이 지연되고 입주가 늦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건 어떻게 뭐 데모를 하든 뭘 하든 버틴다 쳐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전해들은 경미하다 아니다 아니다를 가지고 결국은 소송으로 다퉈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추진했을 때는 언론이 일방적으로 보도하듯이 이거는 법으로 안 되라고 한마디로 자르듯이 제가 아무런 어떤 법적인 근거나 이런 이 검토 없이 이걸 총회까지 갖겠습니까? 저도 대한민국 내노라는 재건축하면 한다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천의 주공 1단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후분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허구한테 분양 보증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아파트 가격을 분양 가격을 결정해서 성공한 유일한 대한민국에 딱 하나예요. 그게 과천이 한 3천만 원에 3,200만 원 분양하는데 얼마 전에 분양을 해서 안 팔았어요. 3,998만 원에 거의 4천만 원에. 자, 그거 한참 언론에 떠들썩했죠. 후분양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는 딱 분양하고 나는 게 잊혀졌어요.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거. 이제는 후분양 하려고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딱 적용해버리면 후분양 못 하잖아요. 그냥 거기 운 좋게 하나
피해갔네 하고 웃으면서 넘어가면 돼요. 정부가. 그렇다고 그게 4천만 원 분양해서 지금 과천에 전부 다 아파트 가격이 1년 바로 뛰어버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외적으로 3천만 원 분양할까 4천만 원 했더니 아파트 가격이 전부 다 2억 3만 원씩 해가지고 사무실 뛰었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자, 그런데 이 일괄 매각은 우리 기자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일괄 매각을 정부에서 저렇게 불허하는 이유가 전부 다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냥 분양가 상한제가 의미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로 잘못된 대한민국에서 아까 과천 주공 일간지처럼 대한민국에서 오직 우리 하나로 끝나는 게 이겁니다. 일괄매가 우리 하나로.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앞으로 다른 단지가 하려고 하면 조달청 나라장터라는 데 입찰 공고를 합니다. 우리도 거기다 입찰 공고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알았어요. 이제부터 이상한 짓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입찰해야죠. 그죠? 입찰해서 총회까지 가려면 우리는 이렇게 단결력이 좋기 때문에 한 달 만에 끝냈지만 다른 조합은 3달, 4달 걸립니다. 3달, 4달 걸려요. 그 사이에 분양가 상한제 딱 지정해보면 끝나버려요. 지정하면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단지는 할 수가 없어요. 분양가 상한제 지정하는 거는 이제는 이기건데요. 그럼 또 빨리 하면 주정심이라는 게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인가? 주정심 국토부 열어가지고 그게 2주인데 정상적으로는 열어가지고 저 자식들이 지금 통매가 가려고 그래. 지금 개포동이 어느 단지가 아니면 어디 아직 역삼동은 지정 안 하는데 역삼동 어느 단지가 통매가 가려고 그래? 2주면 지정해버려요. 그럼 입찰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 지정해버리면 끝나죠. 또 하나, 우리는 지금 6천만 원에 사지만 입주하면 얼마입니까? 평당 1억 가죠? 1억 안 갑니까? 자, 그러면 4천만 원이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사는 사람은요, 지금서부터 20%, 10%씩 지금부터 8천억을 돈을 내요. 일반 분양하면 대금 받듯이 공사비를 줘야 되니까 내고 8년 동안 또 허그한테 보증을 받아서 임대 분양을 해요. 마음대로 또 임대로 책정 못해요. 그러니까 허그 보증공사한테 보증을 받아서 임대 분양하면 임대료를 다른 데보다 싸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8년 동안 해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것보다 임대료는 훨씬 적겠죠. 한 채당 평당 6천이면 34평 기준으로 48에서 64, 24, 64면 20억이 넘게 샀는데 전세 보증금 끼게 하면 10억, 12억 받도록 할 게 아니겠어요? 그럼 팔게 돼서도 8년 동안 또 이자 손실이 생기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우리가 입주하고 그 입주한 뒤에 8년 동안 임대하려면 11년 걸려요. 11년. 11년 뒤에 금융위기가 또 올지 IMF가 올지 몰라요. 자, 그래서 그나마 4천만 원이라는 갭이 있으니까 2번이나 유찰하고 그나마 간신히 업체 하나가 들어왔지. 대한민국의 반포동이 아닌 다른 어느 단지가 4천만 원 이상 차이 나는 단지가 지금 개포동에 있나요? 개포동은 5천만 원을 사줘야 돼요. 근데 입주하면 지금 7,500 정도예요. 그거를 누가 삽니까? 11년 뒤에 파는데. 그 두 가지 조건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 풍랑을 하는 데는 유일하게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법한 것도 아니고 편법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저 자식들 운 좋았네. 어떻게 저걸 알아냈지? 그냥 웃고 넘어가면 끝날 일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한편으로는 실컷 겁도 줬고 별짓 다 했는데 이 새끼들 안 통하네. 아까 과천 중1단지처럼 에이, 내가 볼 때는 의외로 잠잠히 조용히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 않을까. 끝까지 이걸 가지고 우리의 인허가를 안 주면서 우리 조합원들 진짜 수천 명하고 가족까지 하면 만 몇천 명하고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법정 다툼하고 이래야 될 나는 진짜 하등에 육갑다. 조용히 그냥 모른 체 하고 눈 감으면 돼요. 이 불법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얘기했듯이 착공 지원하면 우리가 한 달에 한 30억 이상 40억 정도 이자 부담이 됩니다. 10개월 늦어지면 한 400억도 손실 봅니다. 이걸 못 견디면 지금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분명히 소송이든 뭐든 가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훨씬 높다.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떤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해봤지만 이거를 인수하는 지금 업체도 광장에서 나온 유능한 변호사들입니다. 이 업체가. 그 사람들이 돈을 몇천억을 그 사람들인들 안 따져보고 몇천억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소송 가면 이길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진짜로 서울시가 인허가를 안 주고 한 1년 착공이 돼서도 한 400억 꼬라박는다. 이때 우리가 정말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인허가 제한에 따른 착공 지원과 이자 부담 기타 사유로 일관되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는 정말로 조합 집행부를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오늘처럼 똘똘똘 뭉쳐서 진짜로 천막을 치고 거기서 1년 산다 생각하고 끝까지 데모하고 정말 죽기 살기 한번 한다면 나는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네 번째 이슈입니다. 박원순은 물러가라! 잠깐만요. 이게 샛길 찾는 재건. 잠깐만. 물러가라! 2분이면 됩니다. 잠깐만 2분이면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상한제 피해 샛길 찾는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서울 반포동의 한 재건축 조합이 분양 예정인 이 아파트를 통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보다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강산 기자와 이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통매각을 지금 추진하는 단지 어느 곳입니까? 네, 분양 예정인 아파트를 통매각하려는 단지는 신반포 3차 재건축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3.3제곱미터당 최대 분양가는 4,891만 원입니다. 그런데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일반 분양가는 이보다 더욱 낮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후반까지 떨어지는데요. 조합 수익이 크게 떨어지니까 통매각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하면 2배 이상 높은 6천만 원 수준에 팔 수 있습니다. 조합 측은 오늘 29일 총회를 열고 이 정관과 관리 처분 계획 변경 등 이 통매각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찬성 의견이 많이 나오면 곧바로 임대사업자와 매각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예, 조합 입장에서 당연히 손실을 줄이기 위한 이 조치로 좀 보여지는데 이 통매각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겁니까? 우선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는 없습니다. 네. 서울시의 이 조례를 통해서 상위법령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런 식의 임대사업자 매각을 규정하고 있어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법령에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정보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네. 또 이런 통매각이 관리처분 계획의 이 경미한 변경이 아니냐 아니냐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 중대한 변경이면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승인을 받기 어렵겠지만 경미한 변경이면 구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즉 법률적으로 매각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관 변경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봐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분양분을 통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방금 이 말씀하신 이 변호사 입장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투부와 서울시는 이 사업의 근간을 아예 바꾸는 내용만큼 경미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또 만약 실제로 통매각에 성공을 한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다른 재건축 단지들이 이 너도나도 통매각에 나서면서 더 많이 높는 매각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는 더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국토부도 이 문제를 상당히 좀 심도 있게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국토부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편법을 쓰는 건데 다른 유형의 사업을 지금 조합원들이 갑자기 인허가 변경이나 아니면 다른 것 없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거 관련법을 위반 소지가 있고 주택의 주거 목적 자체가 바뀌는 문제인데 이 서울시는 적법 절차 없이 이 통매각을 강행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 이 형사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잘 들었습니다. 자, 잠깐만. 아까 이 기자 얘기하죠. 이게 다른 데까지 확산될까봐 이렇게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통매각은 우리 하나로 끝이고 대한민국이 영원히 못한다라고 그건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이제. 근데 이 기자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다 퍼질까 그러면 문제가 되죠. 분양가 상한 데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다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시장의 반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부의 강경책에 맞서 조합이 규제 틈새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박사님, 지금 한 조합이 일반 분양 통매각을 강행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강남에 있는 그 유명한 아파트 단지죠. 그 신반포 3차와 경남 아파트가 연합해서 짓고 있는 그 원베일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터미널에서 가장 큰 편으로 있는 곳이죠. 여기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일반 분양 통매각을 하기로 했고 공고를 했는데 또 통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업체가 있어서 29일 날 종합총회만 통과하면 법적 절차로서는 아무런 하자 없이 이 매각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바로 이 대목에 대해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시장의 반란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서울시는 두루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두루 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업자를 통째로 팔았다가 그 업자가 수년 후에 8년 또는 10년 이후에 파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 나온 것은 아니고 상당수의 아파트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남동 아파트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이것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 이런 어떤 공수 편법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무기력화시킨다 해서 각종의 지금 협박까지 하면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계자들이나 법 전문가들은 실질법상 하자가 없다 해서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가격을 일정 구조로 통제한다는 것인데 이 전 세계적으로 가격 통제를 해서 가격 통제가 성공한 나라가 사례가 역사적으로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원베일리 사건은 너무나 시장에 당연한 어떤 생존을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 앞으로 6개월간 일단 구체적인 시행은 유예가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할 경우에 우리 경제 건설 그 경기가 크게 줄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바꾸더라도 우리 부총리가 조정을 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역시 우리나라에서의 경제팀의 최고 실세는 홍남기 부총리가 아니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실이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아무튼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역풍과 이 혼선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불 켜주세요. 일단 다 끝났고요. 어찌됐든 일단 총회는 왔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응답 의견 수렴하기 전에 몇 가지만 좀 한번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문자를 한 3번 보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데요, 야, 한영기 조합장이 뭔데 자꾸 조합에서 문자를 보내줘? 제가 문자 보내면 안 된다는 사람한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총회 같은 경우 내가 문자를 몇 번 보냈는데, 야, 너 조합장도 아니면 왜 자꾸 문자 보내?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네? 조합장이 책임지고 조합장이 책임질 거니까 조합장이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죠? 아, 조합장이 책임져야 되니까 조합장이 보내야 된다? 예, 예. 아, 사실은 이 통합 누가 시켰죠? 강조합장하고 여러 개 했겠죠, 그전에는, 처음에는. 이 통합은 일반 조합장들이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일반 조합장이 성공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조합장을 한번 해주시지, 김석중 조합장이 그때, 할 때. 정말로 지금 통합시켜서 여러분 이게 재건축 안 되는 거였죠? 지금 어림도 없죠?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근데 정말 대다수는 정말 고마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10원도 안 받고 사이를 보고 10원도 안 받고 일허가를 진행해주고 10원도 안 받고 이런 걸 해주는데 정말 이게 중요하니 조합장은 조합장 걸 문자 보내죠. 그러나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보내는데 저렇습니다. 정말 긴 셈입니다, 사실. 자, 여기 김진권 씨 오셨습니까? 김진권 씨? 김진권 씨 손 들어보세요. 우리 조합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카페들이 몇 개 있습니다. 부동산 스터디, 사주와 부동산 이런 데는 부동산에 관계되는 아파트 투자나 관계되는 사람들은 몇십만 명이 가입돼서 정말 거기에서 이슈가 되면 한순간에 다 퍼져나가는 그런 카페들이 있어요. 그런 카페에다가 이 통매각에 대해서 뭐라고 쏘는지 아세요? 우리 조합원이? 제가 발의해서 제명시킬 겁니다. 그리고 야, 왜 6천만 원이야? 8천만 원 받아야지. 정말 저 한심해요. 보면 물에 빠진 건전지를 진짜 보따리 내더라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1억 받으면 더 좋겠죠. 아니 진짜로 아무리 그 이상한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진짜 이거 하다 보면요 사람 아주 혈압 오르게 하는 사람 한둘씩 없었어요. 자, 2,300여 명 중에 보니까 한 20여 명 채 안 되는 분이 반대를 했어요. 역시 반대하신 분.
이 반대하신 분, 아니 이런 거 들어야 돼요. 안 나올 리가 없어요. 그분들이 거의 99% 찬성했습니다. 근데 2,300명 중에서 10몇 명이 반대를 해요.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먼저 의견 수렴한다라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계약 진행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조합장, 조합 이사, 감사, 조합 임원, 이게 이사회라고 합니다. 조합 이사회 하고, 그 다음에 이 조합에는 대의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합장이야 조합 임원들하고 대의원회 모든 것을 임해서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일단 계약 진행하고 서울시하고 싸우다가 안 되면 가서 데모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같이 나갈 테니까 전부 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하다 안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설명회를 열든 총회를 열든 해서 그때 포기하더라도 일단 진행해봐라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맡겨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우선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서울시가 지금부터 인허가를 안 해, 이걸로 연관돼서 안 해준다면 그건 법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언론에 호소하고 정말 우리 몇천 명이 가서 서울시 앞에서 집회하고 정말 그거는 단단히 여러분들이 정말 협조에 부딪혀야 돼요. 몇 번은. 자, 그럴 각오가 돼 있다고 그런다면 우선 맡기는 게 이유 없죠? 자, 그러면 아마 질문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두 명만 질문 받고 이제 회의를 빨리 하고 신고해야 되니까 질문 있으신 분 한두 명 받겠습니다. 네,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약관의 주체가 그 트러스트 스테이라는 데인데 매수인 자금 여력이 조달 여부가 충분한 건지 검증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만약 그쪽에서 이행할 능력이 없어서 만약 계약이 파기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안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능력이랑 두 번째 만약 거기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걸 계약을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 그때 대안이 무엇인지. 잠깐만, 거기 그 공승배 대표님 나오셨나요? 일단은 일단 총회 시작할 때 제가 일단은 소개를 하고 총회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요. 먼저 이번 저희하고 계약을 지금 여러분 총회 통과되면 체결할 공승배 대표님이십니다. 변호사님이시고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거래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떤지 충분히 이해하고 저 역시 이 거래에 임했습니다. 그 다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하셨듯이 저도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이 거래에 임했으며 이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저의 의지는 조합장님 못지않게 강렬합니다. 그러니 제가 의지가 꺾이거나 변하거나 이럴 일 절대 없으니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이 염려되실 테고 그러한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거래에 저희가 이 거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개인이든 기관이든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조달할 수 있고 그런 계획 다 서 있고
저희가 차차 보여드릴 테니 염려 마시고 믿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그 펀드나 투자 운영사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 행사 그 단독으로는 불가능하죠. 당연히 8천억이라 되는데. 그리고 어찌됐든 워낙 그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 이거는 밑에 진짜 최소한 보험은 들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 이대로 가면 그냥 분양가 상한제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건데 다른 분 오늘 설명은 이대로 마치고요. 바로 총회로 시작하겠습니다.